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안과 전문의 장영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장영준입니다. 눈 건강을 해치는 자외선은 수많은 안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눈 흰자에 작은 혹이 솟아오르는 검열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생기는 굳은살이라고도 불리는 검열반에 염증이 심해지면 시야 불편을 초래하는 익상편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두 질환, 검열반과 익상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고민을 안고 의사의 참견을 찾아주셨을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눈 건강이 걱정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송업에 종사하시는데요. 하루에도 서울, 부산을 왕복으로 다니시며 운전대 앞에서 꼬박 10시간 이상을 보내십니다. 차창을 통해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피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기에 햇빛 가림막과 선글라스를 마련해 드렸지만 눈 건강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눈에 좁쌀만한 혹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혹이 생긴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아프지도 않고 눈도 잘 보인다며 병원 진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암은 아닐까 싶어 놀란 마음에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검열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 염증만 조절하면 된다고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거 수술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선생님, 정말 수술 없이 안약만으로 치료해도 괜찮은 걸까요? 알려주세요. 네, 사연자의 아버님께서 검열반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눈에 혹이 생겼다니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검열반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검열반이라는 질환은 겁내실 필요가 없는 질환인데 말뜻부터 풀어보자면 한자어로 검열반, 검은 눈꺼풀을 얘기하는 거고 눈꺼풀, 열은 그 사이, 눈꺼풀 사이에 반, 작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작은 점이다. 그래서 검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거울을 보시면 흰 눈동자 위에 노랗거나 약간 핑크빛이 도는 콩알 만한 점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검열반이고 제 눈에도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이니까 흰 눈동자 위에 약간 작은 노란빛 도는 그런 덩어리를 검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 혹시 암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열반, 악성 종양은 아닌가요? 네, 악성 종양은 절대 아니고 우리 흰 눈동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막인데 그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지방과 단백질이 합쳐진 어떤 굳은살 같은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흰 눈동자 위에 작은 굳은살 같은 살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성 종양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검열반은 왜 생기는 건가요? 검열반은 제일 큰 원인은 노화 현상입니다. 노화 현상. 우리 피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름이 생기고 색깔도 변하고 처지고 하죠. 우리 눈의 흰 눈동자의 단백질 구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제 노화 현상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는 건조증, 건조한 환경. 우리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부드럽게 발려져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으면 눈동자 표면이 마르게 되겠죠. 피부가 마르면 문제가 생기죠. 눈동자도 건조해지면 이런 검열반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강한 자외선.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 강한 자외선이 있으면 역시 피부도 안 좋아지듯이 눈도 안 좋아지는데 강한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을 심하게 비비는 분들, 비벼서 생기는 마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흙이나 또 다른 어떤 가루 같은 게 들어가서 생겼던 외상,
다쳤을 때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과적인 병 중에 고지혈증이라고 있죠. 콜레스테롤. 이 덩어리가 기름과 단백질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내 몸에 기름이 많으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 건조한 환경, 강한 자외선, 또 비비는 습관, 내과에서 고지혈증 같은 질병 이런 것들이 모두 검열반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검열반이 생기는 원인이 아주 많은데 그렇다면 검열반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인데요. 무증상인데 검열반만 있을 때는 사실 별 증상이 없습니다. 없고 내 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노란 반점이 생겨서 우연찮게 발견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검열반염이라고 해가지고 검열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검열반 조직이 원래는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냥 단순 혹인데 이 혹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자랍니다. 혈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뭐 비볐든 많이 건조한 환경에 있었던 햇빛을 많이 쬐었든 어쨌든지 간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 염증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혈관으로 피가 들어오는데 백혈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염증 치료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검열반이 혈관이 부으면서 빨갛게 붓는 거예요. 원래는 노란색인데 이 검열반염이 생기면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빨갛게 분홍빛으로 보입니다. 그런 병을 우리가 검열반염이라고 하는데 검열반염이 생기면 충혈이 되고 그다음에 피가 들어오면서 그 반점이 볼록하게 콩알처럼 붓기 때문에 깜빡깜빡할 때 걸리적거리죠. 이물감이라고 해서 까끌거리고 좀 찝찝하고 충혈되고 하는 게 이제 검열반염이 생기면 이제 이런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볼록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검열반염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시야에는 방해가 되지 않나요? 검열반은 이제 원칙적으로 흰 눈동자에만 생기는 것을 검열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력은 검은 동자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열반 자체는 시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열반은 통증도 없고 시야 이상도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열반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은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계로 보면 금방 진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반점이 생기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검열반도 있고 진짜 색소성 점이라고 해서 피부에 생기는 점 있죠. 까만 점. 그냥 점일 수도 있어요. 검열반이 아니고 그런 점일 수도 있고 다른 정말 아까 앞에서 암은 아닌가요 했었는데 결막에 생긴 종양일 수도 있고 한데 현미경 검사를 해보면 검열반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선생님도 검열반이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눈 바깥쪽이랑 안쪽에 작은 노란색 막이 하나 덮인 게 보이시거든요. 거기 검열반이고 이건 누구나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방송하면서 조심할 거 치료하는 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진짜 검열반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검열반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열반은 이제 대표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있는데 없애도 또 생깁니다. 날이 가면. 그래서 심하지 않고 자각 증상이 없는 검열반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안 생겼으면 생기지 않도록, 생겼다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 자외선을 막으려면 선글라스를 끼시고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을 넣고 집안이 안 건조하도록 뭐 가습기를 튼다든지 겨울철에 이런 환경을 좀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한 병이고 검열반염이 생기면 증상이 생긴다 했죠. 충혈이 되고 까끌거리고 검열반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염증 안약이라고 안약을 넣으면 또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저는 제가 지금 검열반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렌즈를
작용한 네네네. 거거든요. 혹시 이 렌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생길 수 있죠. 렌즈, 소프트 렌즈도 그렇고 하드 렌즈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소프트 렌즈는 크기가 큽니다. 이 소프트 렌즈를 끼셨죠? 네. 보면 보이거든요. 네. 이 하드 렌즈는 눈동자의 검은 동자에만 위치를 하는 작은 렌즈예요. 그래서 흰 눈동자에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건조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드 렌즈보다는 소프트 렌즈가 검열반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소프트 렌즈는 렌즈가 크기 때문에 검은 동자 직경을 넘어서 흰 눈동자까지 이렇게 얹혀집니다. 그러면 렌즈의 가장자리가 흰 눈동자에 이렇게 계속 끓히게 되겠죠. 하루 종일 깜빡깜빡하면 그 자리가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검열반이 생길 수도 있고 렌즈를 끼면 또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고 렌즈를 끼면 또 오래 끼고 있으면 눈동자와 렌즈 사이에 염증 물질이나 눈곱 같은 게 하루 종일 끼어 있거든요. 빼기 전까지 그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렌즈도 검열반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검열반을 제거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제거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 흰 눈동자 검열반 조직을 딱 들어서 간단하게 잘라내고 그냥 두어도 되고 결막을 이렇게 붙여서 꼬매도 되고 떼어낸 자리가 너무 커서 노출이 돼 있으면 뭐 다른 막으로 살짝 덮어줘도 되는데 문제는 검열반은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우리 연예인 분들이 많이 한 그 안구 미백 수술이라고 있었는데 요즘 치아 미백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눈동자를 하얗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미백 수술이 있는데 그 미백 수술이 이런 검열반 같은 조직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속살 하얀 살로 이렇게 덮어주는 결막 미백 수술을 했는데 되게 성행을 했는데 그걸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합병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검열반 조직 조금 떼는 건 상관없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결막을 없애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용 목적으로 눈이 미백 뭐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수술을 하고 싶으면 제거를 해도 되는데 심하지 않으면 네. 제거를 하지 않아도 네. 무방하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검열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게 되면 검열반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이제 보기가 싫겠죠. 노랗게 보이니까. 그렇게 되고 더 커지면 이 조직이 흰 동자에서 검은 동자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검은 동자 위로 넘어가면 검은 동자의 일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나중에 말씀드릴 군날개, 익상편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검열반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자꾸 생기면 눈도 충혈되고 까끌거리고 하기 때문에 한번 생겼다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되고 검열반염이 생기면 치료를 해서 또 충혈이 오래 가지 않도록 치료해야 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익상편 어떤 네. 질환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익상편은 역시 또 말을 풀어보면 익상, 날개 모양이라는 겁니다. 날개 익자, 모양 상자. 날개 모양의 작은 판, 그 익상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군날개라고 하는데 역시 날개 모양의 군살이라는 거예요. 검열반과 익상편은 한 끗 차이인데 검열반은 흰 눈동자에만 국소적으로 있는 그 조직을 검열반이라고 하고 이 조직이 커져서 검은 동자까지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늘어나면 검열반 또는 익상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눈동자 위로 하얀 막이 생기는 증상을 들어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안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백내장입니다. 두 질환 모두 눈동자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백내장과 익상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수정체는 우리 눈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안적으로 바깥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익상편은 눈 표면에
검은 동자, 각막 표면에 생긴 흰 부분이고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에 이 하얗게 혼탁이 되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병인데 그래서 백내장은 웬만큼 진행하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이 거울을 통해서나 본인 눈을 통해서 백내장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익상편은 바로 보이죠. 거울 보면 하얗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백내장도 너무 심해지면 수정체가 하얗게 되면 육안적으로도 눈 안쪽에 있는 하얀 수정체를 볼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백내장이 심한 환자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백내장을 육안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런 이제 정확한 두 질환의 차이를 모르시게 되면 이제 익상편도 있고 백내장도 있단 말이에요. 환자가 눈에 둘 다 노화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익상편은 뭐 아직 치료할 단계가 아니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두고 보고 백내장은 심하면 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해드리는데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하고 이제 다음 날 오셔서 보면 환자분이 그럽니다. 수술을 했는데 눈에 하얀 막이 그대로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죠. 백내장은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 흰 부분이라서 그거는 잘 끌어내서 제거가 되었고 지금 보이는 부분은 백내장이 아니고 익상편입니다. 군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내장하고는 다른 거고 지금 치료할 필요 없으니까 수술 잘 된 거니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그러면 익상편의 진단 방법은 그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날개 모양의 주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역시 안과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네. 날개 모양의 흰색 막이 이렇게 생긴 게 보이거든요. 딱 보면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병은 아니고 안과에 오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상편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익상편도 사실 검열반과 원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화 현상, 자외선, 먼지, 건조, 눈 비비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라서 예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둡니다. 네. 검열반과 마찬가지로 익상편도 수술을 해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럼 언제 치료를 하느냐? 검열반염과 마찬가지로 익상편에도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생기는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익상편 염증이 생기면 충혈도 되고 불편하니까 저희가 안약을 써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익상편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익상편이 있으면 거의 우둘두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눈을 깜빡할 때 눈동자가 눈꺼풀이 눈동자를 싹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주듯이. 근데 눈동자 위에 익상편 살이 자라 있으면 이게 와이퍼가 잘 안 닦이는 거예요. 눈물이 눈동자에 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익상편의 원인이 건조증도 있지만 익상편이 심해져도 눈이 마릅니다. 눈물이 잘 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로 치료를 하고 건조증이 생기면 인공 눈물을 넣어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시력이 떨어지고 사시가 생길 수 있는데 익상편이 이렇게 눈동자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 눈동자를 잡아 당기거든요. 무거운 살이 이렇게 덮인 거니까. 그럼 눈동자가 예쁘게 공처럼 원형이어야 되는데 익상편이 있는 자리는 약간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난시가 생깁니다. 난시가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난시가 생기면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막 혼탁이라 해가지고 익상편이 너무 커지고 깊어지면 검은 동자의 투명도를 잃어버려요. 이 검은 동자가 불투명해지게 되면 이제 혼탁해지면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난시가 생기거나 각막 혼탁이 생기면 안경을 낀다든지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시가 있는데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익상편 조직이 눈동자 위에 들러붙게 되면 눈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눈에 이제 익상편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은 정상이니까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는데 이 눈에 익상편이 있으면 이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는 자리가 다르니까 복시가 생기죠. 사시가 생기면 복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익상편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두고 보고 예방 조치만 하는 게 치료고, 충혈이 되는 익상편 염증이 생겼다, 그때는 안약을 써주고, 그다음에 눈물 순환이 잘 안 되는 건조증이 생겼다, 그때는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걸 써서 건조증 치료를 해주고, 시력이 떨어지는 난시나 각막 혼탁이 생기면 이제 안경 착용을 해주고, 사시가 생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들러붙었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아, 그러면 중증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아까 이렇게 손을 써서 뭘 알아보시는 게 있었는데 네. 혹시 저희가 직접 조금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시고 익상편이 얼마나 크냐, 이 검은 동자에 직경이 있다면 중심부까지 침범을 했느냐, 주변부만 덮었느냐, 그러니까 익상편의 크기, 그다음에 충혈이 됐느냐, 염증이 생겼느냐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익상편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크기도 있고 깊이도 있고 혈관이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시가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이 생겼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범위가 얼마나 큰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다음에 혈관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이제 현미경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각막 혼탁, 난시, 사시는 이제 뭐 시력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 정확한 거는 이제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열반과 두 질환 모두 재발, 아까 익상편은 재발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익상편이 재발이 되면 몇 회까지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익상편은 제 생각에는 2번 정도까지. 왜 제 생각이라고 했냐면, 이게 익상편이 이제 흰 동자 위에 생기는 덧살인데, 이 덧살을 뜯어내는 수술을 하면 이 밑에 있는 흰 동자도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흰 동자는 굉장히 중요한 막이기 때문에 공막이라고 부르는 막인데, 이 공막은 우리 눈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이제 이 보호막이거든요. 이 수술을 하다 보면 공막이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2번 정도까지는 조심해서 뜯어낼 수가 있고, 3번째 재발했다, 그때는 정말 수술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조심해서 공막을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수술을 하든지. 익상편 없애려다가 공막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더 큰 일이 생기는 거라서 수술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한 2번까지는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재발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 후에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혹시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익상편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피해야 되겠죠. 노화 현상은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제쳐두고, 건조한 환경이 익상편을 만드니까 우리 일하는 환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겨울에는 가습기를 틀고, 여름에 에어컨 같은 바람이 눈으로 바로 안 오도록, 히터 바람이 눈으로 바로 안 오도록 조심해 주시고, 눈이 건조한 분들은 인공 눈물 같은 걸 넣어서 눈이 안 건조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외선이 또 원인이 되니까 선글라스, 모자 같은 건 야외 활동하실 때 선글라스 끼시고, 또 모자, 챙 있는 모자를 써서 햇빛을 가려줘야 되고, 자외선을 많이 쪼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뭐 바닷가 갔을 그렇죠. 때라든지 아니면 저는 운전할 때도 맞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네, 햇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 있을까요? 맞죠. 바닷가에서 자외선 조심,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시고, 겨울에 스키장, 스키장도 눈의 반사율이 사실은 바다보다 눈의 반사율이 더 크기 때문에, 물보다 눈의 반사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스키장 가서 몇 시간 눈 뜨고 이렇게 다니면 그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스키장에서 꼭 끼시고, 그다음에 창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사무실에 계속 한쪽 자리에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 눈에만 익상편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한 눈에만 딱 익상편이 보이면 저희가 물어보죠. 운전하세요? 아니면 사무실 창가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운전도 한쪽에서 빛이 오니까. 그래서 창가에 있는 분들은 자리를 좀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창가에 뭐 커튼을 치시든 뭐
햇빛에 노출을 좀 피하시든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익상편하고 검열반도 고지혈증이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익상편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하고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질환을 잘 관리해주고, 또 갑상선, 네. 갑상선에 병이 있으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물이 마릅니다. 눈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피부도 마르고 관절 안에 관절액도 마르고, 그래서 피부가 마르니까 갑상선 있는 분들은 쉽게 건조해지고 네. 탈모도 생깁니다. 갑상선이 있으면 두피에 피부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네. 입도 마르고, 관절 안에 관절액이 마르니까 관절염이 뻐거덕뻐거덕 관절염이 생기고, 그래서 갑상선이 있으면 눈에 건조증이 생기고 건조가 익상편의 원인이니까 이제 내과 병 중에서는 고지혈증과 갑상선 있는 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참견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익상편이 사실 안과에서 볼 때는 되게 간단한 질병인데 치료도 간단하고 한데, 이제 문제는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면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하면 되지만 2번, 3번 이상 재발하면 공막이 얇아진다 그랬죠. 그 병을 공막연화증이라고 하는데, 공막연화증, 공막이 연해진다. 공막이 연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 공막은 한번 얇아지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상편이 있을 때는 수술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너무 빨리 수술해버리면 평생 사는 동안에 재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수술하고 3차 수술을 하지만 그 이상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너무 심한 익상편이 있지만 수술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될 수 있어서, 너무 조기에 수술하는 거는 안 좋고, 너무 늦게 수술하게 되면 익상편이 커지면 각막 혼탁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동자가 하얗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럼 익상편 수술을 해도 말끔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수술해도 안 좋고, 그래서 익상편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면 언제 수술할 거냐. 네, 그래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수술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오늘은 눈에 찾아온 불청객 검열반과 익상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질환 모두 아주 서서히 진행돼 초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눈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